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전문가 김선호님의 책 초등 엄마 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영철이가 있었다. 학급에서 친구들 사이에 소심한 아이로 보였다. 시선은 주로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바빴고 누군가 강하게 주장하면 말없이 따랐다. 심지어 놀이 중에 다른 아이들이 불공평한 처사를 해도 자기 주장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한 번은 영철이 어머님과 면담을 하는데 이런 고충을 말씀하셨다. 영철이가 밖에서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저한테 짜증내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풀 데가 없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네요. 이걸 계속 받아줘야 하나, 이러다 엄마를 무슨 자기 감정 푸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담임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뭇 놀랐다. 영철이가 소심해 보이고 자기 주장을 잘 펴지는 못해도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도 아니었다. 보통 감정이 억압된 아이들은 만만한 상대를 만나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엄마가 무척 바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감,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아이가 이걸 약점으로 파고들어 그간 풀지 못한 감정을 몇 배로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영철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또한 영철이 어머니도 고민이 되어 상담을 하긴 했어도 영철이에게 휘둘릴 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다. 단지 영철이의 지속적인 짜증과 화를 받아주어야 하는지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몰라 찾아온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잘 못하기는 해도 엄마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할 아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더불어 아직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 시간을 갖고 살펴보자고 했다. 며칠 동안 영철이를 관찰했지만 지금까지 바라본 바와 다를 게 없었다. 소심하긴 하나 타인에게 막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더 이상의 관찰은 의미가 없었다. 영철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영철이를 불러 짧은 면담을 진행했다. 영철아, 점심시간이니까 오래 붙들고 있진 않을게. 그냥 짤막하게 대답해주면 돼. 알았지? 무슨 말인가 싶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영철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한테 뭐 화나는 거 있니? 없어요. 그럼 엄마한테 불만인 거는? 없어요. 그럼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준다면 어떤 걸 해주길 원해? 선물 같은 거요? 아니, 물건 같은 거 말고 엄마가 평상시에 너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은지를 묻는 거야. 자꾸 친구들한테 먼저 말 걸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렇구나. 영철이는 친구한테 말 걸려면 용기가 필요했구나. 선생님이랑 비슷하네. 선생님도요? 그래. 선생님 역시 초등학교 때 엄청 말을 못했거든. 누구한테 말 걸려면 한참 머뭇거렸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늘어. 엄청난 용기까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돼. 그만 나가 놀아도 돼. 영철이가 친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알 수 있었다. 사실 용기라고 표현한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영철이는 전형적인 내향적 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영철이가 엄마에게 보인 행동은 감정의 남용이라기보다 엄마가 타인에게 다가갈 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유독 엄마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엄마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자꾸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라고 요구한 엄마에게
적어도 내 표현 정도는 나도 나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무의식적인 저항에 해당한다. 이때 엄마가 해줄 것은 별로 없다.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주문만 멈추면 된다. 내향적인 아이들은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그들은 대화 중 듣는 데 에너지를 더 집중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드러내지 않지만 주체적으로 정한다. 표면적으로 자기 주장도 잘하지 않고 늘 주변에 치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에너지를 내부에 축적해 놓는 스트롱맨이다. 내향적인 아이들에게 먼저 타인에게 말하기를 강요하는 건 공격, 폭력에 가깝다. 답답한 마음에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나가라고 주문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영철이는 그 반응을 엄마에게 짜증내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대화 없이 충분한 충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며 애써 채운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말자. 심리학자 로빈스턴이 개념화한 용어로 가스라이팅이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를 뜻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종당하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갈수록 자아는 없어진 채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가해자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항할 수도 인지하기도 어렵다는 데 있다. 가스라이터는 매우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정서적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많은 아이들이 풍부한 공감력을 지니고 있고 친밀한 양육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그리고 가스라이터들이 사용하는 대화력은 생각보다 상당히 수준급이다. 그들도 그들의 조종을 눈치채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하게 만든다.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전파까지 된다. 가스라이터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가 있다. 엄마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내가 지금 다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든 엄마 말을 꼭 들어. 그게 내가 살 길이야. 내가 다치면 엄마가 속상하잖아. 내가 희생되는 건 상관없어.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면 안 돼. 그건 죄야. 알았어?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내 할 일, 공부를 해. 지금 누굴 사귀면서 놀 때가 아니야. 가스라이터들은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해준다. 외부에서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이의 정서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요도한다. 그들이 태어난 이유는 마치 애국하듯 부모의 뜻을 받들기 위함으로 인식시킨다. 아이의 감정은 메말라가고 항상 부모를 이해하려 애쓰는 효자가 된다. 그리곤 다짐한다.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프면 안 돼. 나르시시즘적인 부모가 특히 가스라이터의 역할을 한다.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부모의 시선이 자녀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이 부모를 향하게 만든다. 마치 노루패스와 비슷하다. 아이는 부모의 손끝 움직임을 보며 반응하며 부모는 내 가방을 받으라는 듯 무언가 슬쩍 밀어주기만 한다. 아이는 잽싸게 달려와서 부모의 짐을 짊어진다. 가스라이터는 그러한 과정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 상황 자체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가스라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아이가 자신을 위해 감정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대화를 해야 한다. 넘어졌구나. 아프겠다. 피가 나네. 겁나겠다. 그래도 상처가 깊진 않아. 소독해줄게. 조금 따끔할 거야. 겁나면 울어도 돼. 그래도 엄마는 옆에 있어주면서 치료해줄 거야. 같이 있어줄게. 엄마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너야. 널 원망하지 않아.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도 이 상황이 힘들어. 그래도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너야. 엄마가 아니야. 가스라이터 중에서도 최악은 정서적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우다. 아빠가 말했지? 네가 이렇게 말 안 들으니 엄마가 자꾸 아픈 거야. 그렇게 속상하게 하다가 엄마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만약 우리 아이가 부모인 엄마를 혹은 아빠를 또는 양육자인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이미 가스라이터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아이들에게는 친밀한 관계자의 보호 아래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느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아를 찾아나간다. 아이는 부모를 이해해주는 위로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 역시 개인의 주체적 자아,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에 오른 한 사람이다. 양육자는 아이가 안전하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잠시 돌보고 있을 뿐이다. 어떠셨어요? 책을 읽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부모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